와우! 달순의 라이브! 쿠보가 이강인에게 역전당했다. 일본 매체들의 반응입니다. 이번 주말이죠. 28일 일요일 새벽 5시에 헤타페와 발렌시아가 스페인 라리가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두 팀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또 주목되는 선수 두 명이 있죠. 헤타페엔 일본의 유망주 쿠보가 있고요. 발렌시아엔 이강인 선수가 좀 뛰고 있습니다. 이 둘이 이번 주말에 만나다 보니까 경기를 전망하면서 일본의 미디어들이 여러가지 반응들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쿠보와 이강인은 같은 2001년생이고 어린 시절을 스페인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쿠보는 이제 바르셀로나 유스에 있었고요. 이강인 선수는 이제 발렌시아 유스를 거쳐왔습니다. 또 이제 둘이 닮은 게 많아요. 나이도 그렇지만 체구도 좀 비슷하고 왼발잡이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고 둘 다 공격적인 자원이죠. 물론 쿠보는 약간 좀 사이드 쪽, 이강인 선수는 약간 세컨 가운데 쪽에서 많이 뛰는 선수들인데 이렇게 두 선수가 많이 닮아 있는데 지난 시즌 때는 쿠보가 마요르카에 뛰면서 이제 골도 4골 넣으면서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에서 선발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평가가 쿠보가 더 높은 평가, 상대적으로 이강인 선수는 조금 평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있었죠. 근데 올 시즌에는 이 상황이 지금 역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쿠보는 원래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 소속인데 지금 계속 임대 다니고 있잖아요. 이번 시즌도 비아레알 또 헤타페 이렇게 해서 임대를 좀 다니고 있는데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반면에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뭐 코로나라든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지만 최근 들어와서 확 올라왔다. 특히 셀타비고 경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이강인과 쿠보의 상황이 또 역전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또 역전됐다는 건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사실 원래 쿠보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죠. 피파 입세 이어 월드컵에서 MVP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이만큼 있고 쿠보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지난 시즌 때는 이렇게 한번 바뀌었다가 다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 매체들의 반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스페인 현지 매체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도 데포르티보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쿠보는 현재 주역에서 조연으로 급락했다.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있었는데 최근만 놓고 확 급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스지 같은 경우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마법과 같은 플레이,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는 발렌시아가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해서 팀을 재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실제 지금 흐름을 놓고 보면 쿠보는 원래 올 시즌 전반기는 이제 비아레알에 있었는데 그 임대돼서 주로 이제 계속 교체로만 뛰다 보니까 겨울에 헤타페로 재임대돼서 이제 활약을 해주는데 초반에 와서는 처음에는 교체였고 그 다음에 내리 4경기 선발로 뛰다가 최근 또 3경기는 모두 후반전으로 밀려가지고 교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 상황이. 팀의 칼라고도 안 맞는다. 이 사실 헤타페가 지난 시즌 때는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같은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막 수비 강하게 하고 빡빡이 역습을 치는. 물론 이번 시즌은 약간 뭐 포메이션의 변화를 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팀에 맞아? 뭐 이런 거와 함께 또 쿠보의 개인적인 폼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지금 확 내려와 있다는 거죠. 어렵다 상황이. 앞으로도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강인에 대해서는 셀타비고전 정말 엄청난 활약 아니었습니까? 1러시, 1퇴장 유도, 마르세유 턴, 룰렛, 팬텀 드리블. 그날 셀타비고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 성공률 100%. 어마어마한. 그것도 10번 시도했는데 10번 다 성공을 했었죠. 이러면서 최근에 이적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세비야, 프랑스의 리옹, 모나코 이런 데서 이적설이 뜨겁게 아주 재점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쿠보는 앞으로도 굉장히 좀 내려오는데 이강인 선수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 가치도 이제 이럴 때 반영이 되잖아요. 트랜스마크트에 보면 당장만 놓고 보면 쿠보가 높아요. 왜냐하면 쿠보는 이렇게 좀 쌓여왔던 게 있고 이강인 선수는 전반기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 이 트랜스마크트 기준은 1월 기준입니다. 1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쿠보가 2천만 유로예요. 한 270억. 이강인 선수는 1,500만 유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만 놓고 보면 270억과 200억 정도인데 이거는 1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계속 역전될 겁니다. 실제로 쿠보는 원래 전에는 3천만 유로에서 지금 떨어지는 흐름이고요. 이강인 선수는 최근에 셀타비고라든지 이런 활약들, 최근에 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반영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반영이 된다면 다시 한번 역전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매체들이 쿠보가 이강인 선수에게 역전당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사실 이 정확한 표현은 제자리 잡아가는 거죠. 피파 입세 월드컵에서 잘할 때 이강인 선수가 높았고 쿠보가 떨어졌는데 지난 시즌 이렇게 됐다가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강인 선수가 쿠보 위에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 앞두고 여러 매체에서 선발 라인업을 예측을 하는데 후스쿼드 포함을 해가지고 현재 매체들은 헤타페 쿠보는 서브로 대기할 거고 발렌시아 이강인 선수는 선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렌시아 쪽만 선발 예상을 한번 좀 볼게요. 살펴보면 뭐 4-4-2로 해서 투톱을 약간 이강인은 세컨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4-2-3-1 형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최전방에 막시 고메스 놔둬놓고 세컨으로 이강인, 그다음에 좌우 쪽에 바이오와 바스 놔둬놓고요. 그다음에 중미 쪽에 라치치와 솔레르, 그다음에 왼쪽 수비는 수비부터 가야, 센터백엔 기아몬, 가브리엘 파울리스타, 오른쪽은 이제 코에이아, 골키퍼는 부상 복귀해서 뛰어주고 있는 실러선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도 이렇게 희비가 갈리고 흐름이 다 역전되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는데 팀 상황도 좀 비슷해요. 발렌시아는 좋죠. 일단 셀타비고 잡으면서 순위도 라리가에서 12위까지 올라가면서 이제는 강등은 좀 벗어나는 흐름인데 이러다가 유로파리그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헤타페는 최근에 4연패입니다.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순위도 15위로 떨어졌고 강등권과의 격차가 한 경기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지금 헤타페는 상당히 급한 상황이다.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9경기 선발 7경기 교체 모두 16경기를 뛰면서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이번 주말 경기에서 선발로 뛴다면 38일 만에 라리가 연속 선발 출전이 되는 겁니다.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팀의 연승도 좀 이끌었으면 좋겠고 만약 공격 포인트 골을 넣는다고 한다면 라리가에서는 올 시즌 첫 골이 되는 거고 어시스트를 추가하게 된다면 현재 지금 4개거든요. 이 4개가 라리가 지금 전체 14위고요. 이 14위에 공동 4개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면 그 잘 나가는 그 유명한 레알 소시에다드의 다비드 실바, 바르셀로나의 프랭키 데용, 알레티의 주앙 펠리스와 같은 선수들과 함께 공동으로 14위니까 정말 잘하는 건데 자, 근데 이게 출전 시간 대비하면 더 놀랍죠, 이강인 선수는. 라리가 지금 공식 기록을 놓고 보면 이강인 선수의 올 시즌 출전 시간은 772분인데 이걸 분당 계산하면 55분당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정말 순도가 최고인데 이번에 만약에 또 선발 기회를 잡는다고 한다면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쿠보 앞에서 실력으로 한번 해보자. 누가 더 좋은지. 상황도 좀 보여주면 좋겠고 팀도 어떻게 될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새벽 5시인데 헤타페와 발렌시아 경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지켜보겠습니다.